자, 타이틀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정도고, 사실 지금 계속해서 지구과학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뒤쪽에 생명과학 내용인데, 당연히 암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앞에가 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원소를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별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이 발생했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지각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각이 뭐야? 지각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얇은 층을 얘기를 한다. 그지? 자, 이게 지각인데 간단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지각에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의 비율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암기야. 쏘리.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쭉 있을 텐데 요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돼요. 3개만, 항상 3개만. 선생님 학창 시절 때는 OCR, 팩, 하나, 크마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외웠는데 현재는 특히 내신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그 정도로 묻지는 않으니 3가지 요거만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산소, 교소, 알루미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이 많은지 정도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생명체 있죠. 생명체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런 생명체들을 보면은 어떤 원소가 많냐?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많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다른 원소들 많겠지. 하지만 요게 3가지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나? 그죠? 산소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산소가 많은지가 궁금하다면 사실은 화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간단히만 얘기한다면은 산소가 결합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다라고 정도 보셔도 괜찮고, 생명체 같은 경우는 이 탄소가 또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탄소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우선은 지각에 대해서 먼저 가야 됩니다. 지각. 자, 이 지각에 대해서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부터 나오네요. 규산이라면은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규소랑, 그죠? 규소랑 산소랑 만나 있는 광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산소랑 규소가 가장 많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중학생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배웠단 말이죠. 어떻게 이제 개념상으로 나오냐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암석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있나? 땡땡 광물입니다. 조암 광물이라고 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조흔색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막 돌들 막 긁어보면은 색상 나오고 그거 조흔색인데 그거 할 때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암 광물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에서 지각의 대표적인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광물을 우리가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암 광물의 약 92%를 차지한다. 그래서 얘나 똑같은 말이다 라고 정도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규소의 전자배치, 산소의 전자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은 규산염 사면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누가 있냐 하니까 가운데에 규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규소가 몇 쪽? 14족 원소.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와, 진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래돼서 지금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몇 달 지났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얘기한다인데 약간 지금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로서 가장 많이 다리를 뻗치고 있는 그런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산소는 몇 쪽이야? 산소는요 16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6개인 형태고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합니다.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니까 규소가 이렇게 산소를 만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산소를 만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산소, 여기서도 산소 이렇게 만나고 있어. 자, 이게 왜 사면체? 사면체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렸다 지울게. 자, 이렇게 해서 사면체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원자의 분자, 이런 입자의 모형 상태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규소랑 산소로 만든 사면체 구조가 가장 기본되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규산염 광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아래쪽에 그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쪽 자세하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문제로서 등장을 하는데 말이죠. 산소가 아까 결합할 때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 있던 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끌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하나당 2가 음이온이 돼요. 2가 음이온. 그리고 규소는 14족 원소라서 가장 바깥쪽에 들고 있는 전자가 4개씩이야. 그렇기 때문에 4개를 산소한테서 잃게 됩니다. 그래서 4 플러스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봐봐. 규산염 사면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양이온을 띨까요? 음이온을 띨까요? 음이온 띨니다. 그지? 얼마만큼? 4-만큼 음이온을 띨니다. 자, 요거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 음이온을 띈다. 규산염 사면체는 음이온을 띄어 라는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규산염 사면체가 가장 기본되는 단위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규산염 사면체가 계속해서 모이면은 우리가 광물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규산염 광물 그대로 다 외워주시면 돼요. 9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구분 있죠. 어떻게 생겨 먹었는 구조인지를 먼저 암기를 하자. 자,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그대로 와준다면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가는 거야. 당연히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독립형인데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면 얘를 한 줄짜리로 만들면 되죠. 자, 한 줄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사슬형이라고 하는데 한 줄이니까 단사슬이라고 해요. 자,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면은 단사슬을 2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2줄짜리 복수라고 하죠. 복사슬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은 하나의 판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 줄을 나열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판상이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하려면은 이제 평면상의 형태가 아니고 얘를 막 뭉쳐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선생님은 뭐 외울 때 앞 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독단, 복판망 하든지. 근데 사실 이 글을 적을 때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형태가 떠오르셔야 돼요. 다시 어렵지 않다고 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서 하나짜리에서 한 줄짜리, 조금씩 복잡하게 2줄짜리, 그 다음에 하나의 판때기, 그 다음에 뭉쳐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어떠한 예시들 예시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은모, 그 다음에 장석, 서경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 자, 앞 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감, 휘, 각, 흑. 그 다음에 요거는 장, 서경 이렇게 외워주세요. 장서경, 장서경 외워주시면 됩니다. 감이, 각, 흑, 그리고 장서경.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한 번 더 나눌게요. 감휘, 각, 흑을 하나로 딱 묶어주시고 장서경 하나 따로 이렇게 냅둬주세요. 어떠한 근거로 나눴냐 하니까 감휘, 각, 흑 이 친구들은 색상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색 광물이라고 하고, 장석, 서경 그러니까 망상 구조인 친구들은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색 색상이 있다고 해서 막 정말 알록달록 화려한 그런 색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어둑한 색상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갈색이라든지 까만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색 광물이라고 해서 정말 투명한 친구들이냐 하면은 그러지 않고 좀 흰색 계열, 밝은 계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91페이지 아래쪽에 대표적인 규산형 광물의 특성이 있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지금 우측으로 갈수록, 망상 구조로 갈수록 이 더 많이 복잡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독립과 망상 중에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튼튼하겠냐니까 당연히 망상 쪽으로 갈수록 단단하고 튼튼하겠죠. 잘 안 깨져요. 알겠지? 잘 안 깨지는데 어쨌든 다 깨지거나 쪼개짐은 발생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깨짐과 쪼개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깨진다라는 것은 형태가 그냥 박살난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쪼개지는 것은 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때 깨지는 친구가 더 적기 때문에 누가 깨지는지만 좀 보시면은 감람석이 깨짐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경이 또 깨짐이 발생한다. 자, 나머지들은 다 결이 있기 때문에 쪼개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판상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쪼개질 때 얘는 판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얇게 쪼개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얇게. 하나의 층으로 쪼개어진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은요, 이 규소분의 산소 값이 있는데, 요거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가신다면은 이 비율 또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요것은 사실 뭐 내신 가서 나오면은 해야 된다라는 정도고, 일반적으로 출제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규소분의 산소의 값이 또 장석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든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거 하나만 좀 보자. 규산염 사면체는 전하를 띄어 안 띄어? 띱니다. 근데 규산염 광물은 중성이에요. 전하를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죠, 중성이면. 그지? 그럼 왜 안 뜰까?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만 가지고 광물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중성을 띄게 되냐 하니까 규산염 사면체에 누가 달라붙어 주냐 하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친구들이 달라붙어 줍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이가, 양이온 이런 친구들이야. 이렇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해서 중성을 맞춰준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붙어주는 양이온들의 종류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색상이 결정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좀 자주 낚아내려고 하는 부분은 뭐 이런 것을 사실 낚아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 이건 특징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얘가 음이온인지 중성인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내기도 하고 여기서 좀 낚아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어려운 거는 없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어렵지 않다. 그지?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바로 복습, 빈칸 채우기랑 OX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9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람, 생명체 관련해서 좀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한번 보고 생각해보자. 사람한테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뭐게요? 물입니다. 그지? 물이 가장 많아. 그 다음으로 혹시 뭔지 아나? 단백질이 많아. 그 다음으로는 지방이 많습니다. 뭐 핵산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요 단백질을 일단 먼저 볼 것이야.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단백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우리가 근육을 이루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또 머리카락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런 털들도 모두 다 단백질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노벨 생리학상에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뭐 또 백혈구 종류 중에 하나 또 알아내면서 노벨상 받으셨거든. 그 논문이 또 1900년대에 나왔는데 이제 노벨상 받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백혈구 종류들도 모두 사실 뭐 백혈구뿐만이 아니고 적혈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혈구 이런 것들 모두 다 단백질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또 어디다가 쓰이나? 모쌤 그 예시 나와 있는 대로 쭉 적어버렸네. 뭐 등등등 있겠죠. 자, 이런 거가 이제 단백질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면 되겠네. 그 아래쪽에 나오는 건데 효소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구조야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효소, 어떤 효소들 알고 있어? 분명 알고 있는 거 있을걸요? 효소. 그런 효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상 배운 효소들도 분명 존재한다. 중학교 2학년 소화 효소 있죠. 어떤 것들 있어? 아밀레이스, 또 트립신, 펩신, 하나 남았는데? 라이페이스 있죠. 지방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이런 친구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기본 단위체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삼연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어떻게 되냐?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들어봤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몇 종류가 있냐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나온다. 20종이 존재해 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아미노산의 구조 있죠. 아미노산의 구조 보시면은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하나의 곁사슬이 있고, 반대편에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 뭐 NH2 따로 잘라서 보여줘야 되나? 요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식, 구조 형태를 보여준다.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좌측을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얘기하고, 오른쪽 요 부분을 카복실기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아미노산의 구조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요 R 있습니다. R 원소인가요? 아니야, 이거 원소 아니고 우리가 곁사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원소가 올지 몰라요. 근데 어떠한 원소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20종류 중에 결정이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되는 값이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과정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그 과정을. 그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합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이 명칭이 어떻게 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결합하는 행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에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니까, 결합을 한 번 할 때 물 한 분자, 그러니까 H2O가 한 분자가 나와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급지게 어떻게 얘기하냐 하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탈수 축합 반응. 자, 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지를 선생님이 구조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좌측에 있고 하나의 아미노산이 또 이렇게 등장할 것 아니야. 수소, 수소,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곁사슬, 수소.
자, 이렇게 카복실기가 또 있겠죠. 이때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거, 자, 요렇게 만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합쳐지게 되고 여기에 것은 빠져나가게 돼요. 물 한 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결합을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그지? 이때 뭐가 빠져나온다? 물 한 분자가 탁 빠져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을 우리가 뭐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이런 두 개가 합한다고 해서 이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단 말이야. 우리는 이 단백질이라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미노산들이 엄청 많이 뭉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계속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빠져나오고 또 물이 빠져나오고 결합할 때마다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와요. 알겠죠? 자, 이때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때 길게 늘어진 형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폴리라는 말이, 자, 뭐 요렇게 적을 텐데 의미가 수많은입니다. 수많은.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죠. 되겠나요? 다시. 자, 다시 간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애는 누구다? 아미노산이에요. 몇 종류 있다고? 20종류 있어. 자, 이 20종류를 결정짓는 것은 이 곁사슬에 어떠한 원소가 올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랑 만날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에서는 특징이 있다고. 하나밖에 없어. 어떤 특징? 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 자, 근데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결합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한 단계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결합 안 해.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결합을 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단백질이 되냐 하니까 접혀요. 그리고 구부러져요. 자, 요런 것들 이제 포인트로 삼아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낚일 수 있다고. 그지?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너무 맞을 것 같은 말이지만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이 입체 모형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다시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자,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 기본 단위체예요. 그지? 자, 이게 여러 개가 아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 이것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어. 이때 특징은 물이 빠져나온다. 세 번째,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결합한다고. 계속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그지? 폴리펩타이드. 자, 이게 단백질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접히고 구부러져서 가끔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뭐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까고 보면 별거 없다라는 거야.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단백질의 종류 보이시나요? 4-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적혈구라는 친구 들어봤을만 합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이런 친구. 헤모글로빈이 있으면은 붉은색을 띠어요. 그래서 사람 말고 뭐 붉은색을 띠는 피를 흘린다면은 그 친구들은 모두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피조개 들어봤나? 조개를 이렇게 막
조개를 뭐 죽여 이렇게 막 뭐 칼로 자르거나 하면은 무슨 색이 나와? 투명한 색 나옵니다. 그지? 근데 피조개는 칼로 찌르거나 해버리면은 붉은색이 나와. 무슨 말이야? 그 조개는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케라틴 있죠. 케라틴. 그런 것들 뭐 머리카락, 손톱. 그 다음에 콜라겐 많이 들어봤죠? 콜라겐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지방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근육을 이루는 친구들인데 이거는 뭐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르몬 종류, 그 다음에 효소 이런 것들 모두 다 단백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예시들 몇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핵산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핵산. 자, 핵산이 무엇이냐? 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 다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핵산이 누구냐 하면은 그냥 DNA 혹은 RNA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종류 이렇게 있다. 이 친구 또한 기본 단위체가 존재하는데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뉴클레오타이드가 뭡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 이런 친구들이 모두 1대 1대 1로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이게 뭔가요? 하면은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인, 그리고 오탄당, 그리고 여기에는 염기가 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친구가 가장 기본되는 값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네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보시면은 이 염기라는 친구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염기가 DNA에서의 염기는요, A, G, C, T 이렇게 존재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A, G, C, U 이렇게 존재합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바라는 정도는 이 친구들 이름 그대로 불러주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를 풀 때 뭐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다 풀리기는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A가 아데닌, G가 구아닌, C가 사이토신, T가 타이민, 그 다음에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U가 유라실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유레이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염기의 종류는 총 몇 가지야? 5가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정답으로는 8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DNA에서 염기 4개, 그 다음에 RNA에서 염기 4개 해서 총 8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 단위체가 가장 작은 값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잡한 DNA, RNA, 이 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당에서 다시 인산기를 달아주고요. 이게 또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 인산, 당, 염기.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한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DNA와 RNA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93페이지에 핵산의 형성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NA와 RNA의 종류에 대한 특징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부터 보자. 당. 여기 있는 요거 5탄당. 요 친구들이 서로가 다르대요. DNA 같은 경우에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나있나? 라이보스. 이 친구는 그냥 라이보스다. 자, 당의 이름이 DNA와 RNA를 결정짓게 됩니다. 재밌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문제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야. DNA 풀네임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디옥실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입니다. 뭐야, 디옥실라이보. 이 당의 이름을 땄죠. 그지? 그러면 RNA 이름 뭐야?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름이 당의 이름을 딴 거구나 인데, D 앞에 대라고 하면은 없는입니다. 옥시가 뭐야? 옥시젠 뭐죠? 산소야, 산소. 산소의 O가 옥시젠입니다. 알겠지? 산소 원자 하나가 없는 라이보스라는 뭐 그런 당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기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니? 하니까 DNA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 근데 RNA는 한 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를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RNA를 단일 가닥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는 역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는 역할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친구가 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정도.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내용이. 자, DNA 염기의 상보 결합이라고 나오는데,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짝꿍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짝꿍이 있다는 거야. 자, DNA 같은 경우에 만 해당이 되는데 RNA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짝꿍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DNA 보면은 지금 반대편에 똑같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산당 염기가 한쪽 편에 이렇게 있다면 얘가 이중 나선 구조가 되려면 반대편에도 염기, 당, 인산, 자,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지? 자, 이때 이중 나선인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얘네들끼리 결합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중나선이라는 구조를 유지를 하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결합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때 얘기입니다. 자, 이때 결합을 할 때 서로 짝꿍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데닌이 왔어요. 그럼 반대편에는 무조건 사이민이 오는 거야. 오케이? 구아닌 올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사이토신 올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아데닌은 무조건 사이민이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구아닌이 왔어. 그럼 반대편에는 무조건 사이토신이 와야 돼요. 구아닌 반대편에 아데닌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사이민 또 안 돼요. 무조건 G랑 C랑 연결이 되고 A랑 T랑 연결이 된다. 짝꿍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DNA라고 줘놓고 한쪽 가닥에서
아데닌이 250개래요. 그럼 반대편에서 사이민이 몇 개야? 250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은 어떠한 얘기가 있을 수 있냐니까,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분에 사이토신 플러스 타이민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로 간다면. 자, 이런 경우에서 무조건 1입니다. 왜? 아데닌의 값과 사이닌의 값은 같아요. 구아닌의 값과 사이토신의 값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 상보결합밖에 없어요. 현재 교육과정에 있어서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기는 하거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정말로 어렵게 낸다면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이전까지 그냥 다 암기를 해버리시면 되겠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있는 바로 복습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